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 드시고 주사 맞으세요. 그거는요, 디스크와 터치를 고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허리에 가해진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좀 행동을 해주면 좀 나아질까요? 침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2, 3일 만에 끝날 것이 일주일 가거든요. 급성 손상은 염증과 부종이다. 염증과 부종을 낮추는 방법은 이다. 그래가지고 공유하지. 기상 후에 온몸이 좀 뻐근한 분들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이럴 때 뭐 일어나자마자 어떤 좀 행동을 해주면 좀 나아질까요? 허리 아파서 다쳐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아침에 일어날 때 다쳐서 오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옷이랑 똑같아요. 옷. 옷이랑. 예를 들어서 우리 오영 씨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활동을 했어요. 좋은 옷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걸어놓고 아니면 다리미를 한번 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구겨진 옷을 입고 땀 범벅된 옷을 그대로 자고 일어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냄새도 나고 옷이 막 구겨지겠죠. 네. 그 옷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에요. 새우잠을 자든 엎드려 자든 허리 근육은 굉장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근육이 상당히 뭉쳐 있거든요. 이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삐끗해요. 디스크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스트레칭은 한 5분만. 첫 번째 스트레칭은 위아래 스트레칭. 제가 말하는 일명 쭉쭉이 스트레칭. 누워서 기지개를 한번. 네, 손은 위로 뻗고 다리는 밑으로 쭉 뻗으면서 나의 키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가지고 스트레칭 할 때 살짝 좌우로.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뻗어가지고 한 1, 2분 정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지나치게 하지 말고 트위스팅 알죠? 다리를 겹쳐가지고 네. 이렇게 골반은 왼쪽, 상체가 오른쪽. 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좌우로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엎드리세요. 엎드려가지고 우리 그거 알죠? 고양이 스트레칭 하지. 네네네.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손은 밑으로 쭉 뻗치면서 등이 약간 이렇게 쭉 뻗는 스트레칭. 요 세 가지만 하면 한 대략적으로 한 5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느끼는 급성 통증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척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기밥솥에 밥솥에 그래요? 굽느라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와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어나기 직전에 하는 게 중요한가요? 직전에 하셔야죠. 왜냐면 일어나다가 다치니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여름에 더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겨울에 추울 때 더 삐끗하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겨울이죠. 겨울이죠? 환경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겨울인데 추우니까 근육이 많이 뭉치니까. 그런데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은 더우니까 숙면을 못 취하고 그리고 여름에 활동을 겨울보다 좀 많이 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더우니까 밤에 막 나가서 돌고 하다 보니까 근육의 사용량이 겨울보다는 좀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이냐 겨울이냐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중간에 깨셔서 꼭 화장실을 가신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기 전에도 그 스트레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렵다. 그때 좀 요의가 급박해서 일어나서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화장실 가기 전에 한번 매번 하는 게 좋은데 네. 그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데다가 그렇죠. 네. 소변 매려 죽겠는데 5분 동안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이 비몽사몽해요. 그때 그렇죠. 움직이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고로 우리 어르신들 참 현명했죠. 요강이 있었다. 그래서 여하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게 좋은데 누워서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잠에서 깼을 때라는 거니까 선잠을 잔 상태에서 일어날 때마다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날 때 바로 앞으로 일어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옆으로 살짝 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 옆으로. 어. 일어나 눈 뜨면은 스트레칭 쭉쭉이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옆으로 한번 굴러서 통나무 그릇이 옆으로 굴러서 손으로 잡고 나의 상체를 안 써야 돼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체를 안 쓰고 예, 되게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허리에 무리가 되는 허리가 무리 오거든요. 그래서 침대라면은 네. 옆으로 굴러서 다리를 침대 밑에 내리고 손으로 잡고 상체를 이렇게 밀면서 일어나는 거. 이게 허리에 가장 데미지가 적은 기상 습관입니다. 저희 남편도 그 두 발로 나갔다가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디스크 환자는 일단 누워 있어. 꼼짝도 하지 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그런 설명을 또 의사 선생님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급성 손상,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는 염자라고 하죠. 네. 근육을 심하게 다치면 디스크 파열 이런 분들은 안정이 필수고 그게 아니라면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바로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아질 확률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근육은 감소하죠, 체지방은 증가하죠. 그러면 체중은 증가하죠. 허리에 가해진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 드시고 주사 맞으세요. 그거는요, 디스크와 혈증 고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급성 염좌 같은 건 얼마나 그렇게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만약에 파스 같은 거 있다거나 진통성제 있으면 드시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하면은 제한적인 활동하셔도 되는데, 네. 대개 급성 염좌는 다음날 훨씬 악화되거든요. 아, 그때는 병원에 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병원 오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이지, 다음날 엄청 아픈데 그거 해결한다고 엎드려가지고 애들 위에 야 밟아 한 다음에 이러면서 애들이 막 옛날엔 밟아. 그랬어요. 아니면 침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2, 3일 만에 끝날 것이 일주일 가거든요. 삐끗한 다음에 다음날 더 심해지면은 그냥 병원에 오셔야 돼요. 뭐 급하다고 일단은 파스라도 붙여야 되잖아요. 집안에 다니는 게 동전 파스나 핫파스, 쿨파스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까요? 급성 손상은 무조건 쿨파스. 쿨. 내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아픈 분들은 대개는 급성 손상이기 때문에 만성인 경우, 평소에 내가 늘 뭐 시달리는 분들은 약간 핫팩 같은 온열 치료를 권유하죠. 그러면 급성일 때는 일단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뜨거운 것도 피하는 게 좋은가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요즘은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핫파스 있잖아요. 시원한 거. 네. 그거를 바르시고 수건을 좀 얼음에다 적셔가지고 쿨링하는 게 훨씬 더 손상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그 염증이 더 이상 맞아요. 퍼지지 말라고. 맞아요. 뜨거운 걸로 할 때는 퍼지겠군요. 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맞아요. 그런데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일단 뭐 염증 부종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다른 얘기고요. 급성 손상은 염증과 부종이다. 염증과 부종을 낮추는 방법은 쿨링이다. 그래가지고 쿨파스를 권유하죠. 동전 파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저기 막 부주신들 보면 진짜 그 조그만 거지만 효과가 있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이 심리적인 안정인 건지. 뭐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고 붙여라. 왜 아픈지 원인도 모르고 맨날 만성적으로 파스를 아예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플 때마다 붙이고 진통소염제를 아플 때마다 드시고. 그런데 여쭤봐요. 제가 한 3년 동안 약을 거의 못 끊고 살았대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셨냐고.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인도 모르고 파스 붙이고 원인도 모르고 약만 드신 거거든요. 통증은 뭐예요? 통증은 경고 사인이에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막 몸에서 내보낸 신호인데, SOS 신호야. 그거를 파스를 붙이고 약 먹는 것은 귀를 막는 거거든요. 입담으로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 붙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원인을 알고 붙여라. 내가 별 문제 아니면은 그냥 붙이면 되지만,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서 고쳐야죠.